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뵙네요. 자, 오늘은 어디에요? 등기법이죠. 그거만 알아도 되는 거야. 자, 그게 문제집 1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등기법이 쉬워요? 지적이 쉬워요? 자, 등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좀 어떤 패턴만 알면 돼요. 근데 요거 좀 방학 동안 외웠어요? 자, 등기 분류하고 자, 등기부의 양식 요거 좀 안 배우라고 그랬는데 자, 요것도 아직 못 배운 사람 많아요. 자, 등기 분류는 몇 단계로 나눠요? 6이죠. 그래서 이제 개시로 나눠지죠. 개시 또 뭐예요? 대상,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효력,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 등기 분류 6단계 개시 이거는 이제 나와야 돼요. 지금 요거를 모르면 이제 등기법 못 잡아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개시하면 몇 개가 있어요? 또 3개라고 그러면 참 미쳐버립니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이렇게. 자, 대상은 또 2개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크게 몇 개로 나눠져요? 토지와 건물로.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뭐예요? 집합 건물로. 자, 기능은 뭐예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효력의 등기는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등기. 자, 방법은 뭐예요? 주등기와 부기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출발은 기입 등기부터 어디까지? 말소 회복 등기까지. 자, 그럼 거기 122페이지 봐봐요. 1번. 그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122페이지 1번. 그냥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따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딱 1번 줄 때 모의고사다 생각하고 한번 봐봐요. 자기가 이제 마무리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됐어요? 여기 이제 15회 때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봐라 해서 15회 추가 시험으로 봐서 맞히라고 했더니 전부 다 틀렸어요, 오히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이죠. 단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로 짝 지어진 것.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차후 유료가 있어. 뭐 있죠? 원시적. 원시적이 키워드죠.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뭘까요? 경정등기죠. 주관식이라고 생각해봐요. 객관식이 아니라. 자, 이는 불일체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서 일부만을 보장하는 뭐가 있어요? 변경등기. 한편 일단 요약에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재법하게 말소된 경우 무슨 등기? 말소 등기죠. 건물의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멸실이니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근데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경정, 변경, 말소, 멸실 이렇게 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맞히라고 했는데 더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 멸실은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멸실 등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전부 멸실해야죠. 그럼 정답은 이제 정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정답보다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요게. 그럼 정답은 2번인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죠. 한번 읽어봐요. 자, 기입등기라고 읽으면 안 돼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해 새롭게 기입해주는 거.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요?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변경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경정 등기는
원시적, 일부 원시적, 또 하나 더 추가할 거. 동일상, 유한 등기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절에서 전부, 무조건.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전부 멸실. 그러면 일부가 멸실하고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돼. 자,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자기가 요 등기 분류 6단계를 완전하게 머리에 꽂아놓고 이해가 안 된다면 또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등기법이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요거 해오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등기 분류 요 6단계 하나 못 외워서 지금 짤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뭐예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이렇게 의미가 돼요. 이거는 공통점은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를 딱 머릿속에 꽂아 넣어야 됩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2번은 이제 별표 5개 놓고 풀어봐요. 그냥 대충 풀지 말고 따져요. 따져. 그냥 대충 푸니까 대충 연결이 되고 대충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대충이 된다고. 자, 시간은 1분 딱 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가 따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문제 2번. 자, 따져봤어요? 예, 이거는 이제 별표 5개고, 주등기, 부기등기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뭐라고 써놨죠? 독해가 안 돼. 등기법을 읽어나갈 수가 없어. 문제 자체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1번 기억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고.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기억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설정을 먼저 잡아요. 그러고 나서 앞에 뭐가 붙었어? 지상권이 붙었잖아. 지상권은 용의권이잖아.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내공이 안 쌓인 사람 봐봐요. 지상권 설정 등기. 그러면 설정 등기. 그러면 설정 앞에 이제 뭐예요? 지상권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주등기가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덜 붙은 사람 봐봐요. 무슨 등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설정이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저당권의 대상은 뭐예요?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한해서. 그러면 봐봐요. 이 설정 앞에 저당권이 붙을 때는 소유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거든.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거든. 그러면 앞에 설정 앞에 뭐가 붙은지를 조심해야 돼. 용의권이냐 저당권이냐 다시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뭐예요? 등기되고 등록돼야 되거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죠. 봐봐요.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지역권은 등기가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 남의 토지니까. 그러면 용익물권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뭐는 제외되고 지역권.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자꾸 여기만 잡고 흔들어대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붙은지를 봐야 돼. 용익권이 붙었는지 아니면 저당권이 붙었는지를 따져야죠. 만약 여기 건저당이야. 건저당이 붙었더라도 뭐예요? 건저당 설정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니까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그러면 설정을 포인트로 잡아서 지상권이 붙었네. 그러면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이제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죠. 주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또 그런다. 자,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주등기라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상권 자리 용의권이 바뀌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주등기야.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라니까 또 그러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라는가. 만약에 전전세권 설정 등기, 그때는 부기등기죠. 전세권을 제3자한테 이전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업은 그럼 완전하게 요 두 개를 깔고 들어가라고, 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 두 개 치면. 설정 앞에 뭐가 붙었다? 지상권은 용의권 등이거든. 그럼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설정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럼 기억은 완전 이제 머릿속에 꽂아 넣어요. 자, 리온은 갑니다. 리온은 봐봐요. 자, 리온은 봐봐요. 판매권 이전 등기 따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줄 한번 쳐봐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판매권은 뭡니까? 판매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잖아. 그러면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그래서 리얼은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걸 응용해 먹어야죠. 자, 가등기 상의 가등기. 무슨 등기? 이게 이제 부기등기로 이루어지잖아.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 이전 등기네.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이거는 뭘까요?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 이거는 뭘까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가등기 이전이 뭐예요? 부기등기잖아. 이전은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니은 딱 이제 머릿속에 꽂아놓고. 자, 이번엔 이것의 포인트는 어디예요? 변경이야, 변경. 변경을 박스를 딱 적어. 앞에 뭐가 붙었어? 권리가 붙으면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만약에 변경이 앞에 표제부가 붙었다. 그럴 때는 언제나 주등기가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등기법하고 민법은 생각을 안 하면 실력이 안 붙어요. 근데 왜 등기법은 생각을 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민법은 생각을 안 하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열심히 봐서 민법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그냥 열심히 봐서 익숙해서 푸는 거야, 익숙해서 푼다는. 그러면 만약에 등기법이 만약에 열심히 보면 어때? 반복해서 보면 등기법도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등기법 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뭘까요? 자, 봐봐요.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왔다. 변경 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원칙상 왜 독립해 다녀서 어거라. 그럼 변경 등기는 원칙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앞에 표제부가 붙었다. 언제나 주등기. 그래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을 얻었대, 안 얻었대? 얻었대.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자기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봐봐요. 이제 이걸 이제 열심히 해요. 응용력이 없는 사람 봐봐요. 자, 전세권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배문이 변형되는 거예요. 전세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자, 그러면 봐봐요. 주등기가 한다. 생각 없는 사람은 이제 응용력이 없는 사람 봐봐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투자로 원천 뭐예요? 권리,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주등기가 가능하다. 이름 맞겠죠?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어때요? 맞죠? 사항에 따라서 전세권 변경 등기는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 열심히 해놓고 전세권 변경 등기 이렇게 나오면 또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비워요. 머리를 좀 비워서 머리를 좀 탄력적으로 해봐. 탄력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뭐 배워요? 탄력적, 비탄력적. 등기법하고 민법이 안 되는 것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머리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맞네요. 자, 리얼이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잘라봐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1이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 1-1은 1-1에-1은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얘하고 싸우면 얘하고 싸우면 그러면 얘하고 싸우면 등기 순서에 따라준다는 거야. 뭐 애울 게 뭐 있냐 이거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애울 게 많은 거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애울 게 없다라는 거야. 몇 개 없어요 애울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애울 게 요거예요. 분리하고 등기부의 양식 이것만 머릿속에 꽂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 리얼은 맞네요. 자 그러면 미음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처분 제한 등기 줄 서놔봐요. 처분 제한 등기 그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독침은 주등기 그렇게. 그러면 처분 제한이 이제 용어가 바뀌겠죠. 처분 제한의 대표 선수는 뭐가 있어? 가압류, 가처분. 그럼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자,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가 안 되면 문제 자체가 독해 능력이 없어요. 독해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오늘 요 문제로 해서 완벽하게 이제 터득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봐요. 그러면 2번 한번 풀어봐요. 자, 3번이네요. 2번이 두 개네 또. 자, 그러면 3번 풀어봐요. 됐어요? 자, 123페이지 맨 밑에 1번. 1번의 포인트는 어디예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야.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소유권이 있느니 없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해의 권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자, 그래서 여기 소유자 요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건저당을 갑에서 을로 이전했대. 그러면 이전 동그라미. 이제 이전이 포인트네. 자, 이전 포인트 잡았어요. 앞에 뭐가 붙었어? 건저당 소유권이 아니요. 그럼 건저당 이전 등기라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상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입니다. 전세금을 9천만의 1억으로 정액 동그라미 정액했네요. 그럼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금, 그럼 권리의 변경 등기죠. 그러면 후순위 건자는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러워.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대. 그럼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나. 자, 4번은 등기 원인에 관해서 소멸에 관한 약정 동그라미잖아요. 약정, 특약, 이런 거는 뭐예요? 부기 등기야. 자, 그럼 이제 5번의 질권의 목적을 저당권 줄 서놔봐요. 저당권이 바로 포인트야. 저당권을 포인트로 해서 질권 동그라미 앞에. 그러면 저당권 두 자로 못 잡아요. 권리야. 합쳐봐. 권리질권이야. 그러면 권리질권의 대상은 뭐예요? 바로 저당권뿐이야. 그러면 권리질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권리질권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렇게 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오늘 제대로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주등기, 부기 등기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푸는데 독해가 돼요. 독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문제 2번이 제일 좋아요. 거기 133페이지 맨 위에 2번 요거 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두라고. 자, 그러면 자, 3번을 갑니다. 124페이지 3번. 요것도 이제 별표가 5개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것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풀라고. 외우는 것은 여기까지. 봐봐요. 등기 대상이 물건은 뭐가 있죠? 토지하고 건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여기 봐요. 토지는 뭘로?
이거는 필지로, 필지.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공부 더럽게 안 했네요. 그래서 시간 많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자,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정착성. 불러봐요. 애기 분단성. 애기 분단성. 외자가 무슨 외자예요? 바깥 외자. 안 공개와 바깥 공개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러면 지붕과 주, 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에 뭐에 맞아야 돼? 용도, 용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은 에워줘야 돼. 근데 지붕과 주벽, 근데 주벽이 없더라도 예의적으로 가능한 거 숙제해야죠. 이게 개방형 축사. 여기까지는 누구나 노력이 필요해. 누구나. 근데 여기까지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요걸 이제 응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기가 제대로 풀어봐요. 자,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등기 능력이 있는 것은 1번에 뭐가 보여요? 조립. 조립은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이번에 경량철골조 그러면 경량패널 지붕 동그라미 건축물 다 갖췄잖아. 그럼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3번에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잉크로 고정된 폐유조성 건물의 형태에 맞지 않죠.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 컨테이너 건물 없죠. 정착성이 없죠. 옥의 풀장은 뭐가 없을까요? 뚜껑이 없어. 고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건물이 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 외울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숙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하고 뭐예요? 토지는 뭘로?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대표적으로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뭐예요? 해방형 축사. 한 번 더 풀어봐요. 오른쪽 문제 4번 가서. 자, 다 보셨어요? 예. 요 문제 4번도 항상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해 두세요. 요 문제 4번이 안 되면 독해가 안 돼. 특히 이제 여기 안 되면 이제 등기법도 독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등기법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등기 분류, 등기의 양식. 또 하나는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또 하나는 얘네들이야. 얘네들. 자, 봐봐요. 여기 무슨 권능? 영위 권능, 처분 권능, 소유권 보장. 영위 권능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또 하나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그러면 처분 권능이 대표적으로 6개가 있어. 소유권, 건저당,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자, 그러면 소유권 보장. 봐봐요. 그럼 여기 몇 개예요? 5개죠. 여기 몇 개예요? 6개죠. 여기 하나죠. 몇 개예요? 12개예요. 그러면 여기 몇 개인지 봐봐요. 가로가 12개잖아. 가로가 12개죠. 그럼 12개 곱하기 12개 몇 개? 144개. 그래서 여기에서 144개 지문이 탄생하는 거야. 무지막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일부, 여기는 전부, 여기는 일부, 여기는 전부. 요거부터 따지라고요. 그러면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여기는 부동산, 여기는 권리. 이걸 두자로 얹으면 지분입니다. 여기는 전부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그러면 자,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의 사용수익 가능, 불가능, 가능, 전부도 가능, 권리 지분에 대해서 안 돼요. 지분에 대해서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니까 용익권의 권리 일부,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공유물 처분행위가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권리의 전부는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그러면 이 4가지를 머릿속에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 이 자체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처분 권능은 부동산 일부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나머지는
되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은 일부는 돼, 안 돼? 안 돼. 전부 안 되고, 되고.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생각해서 머릿속에 구상을 하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이제 사람 골치 아프게 해요. 그럼 골치 아프게 한 게 또 4번이에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건재당 줄 서나봐요. 하나씩 따져요. 건재당 앞에 뭐가 붙어서? 지상권. 지상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네.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건재당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또 주등기라고 그런다. 저기 지상권 대신에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부기, 주등기가 되죠. 소유권 이의 권리가 붙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았어요? 예, 공유 지분이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봐봐요.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되잖아. 여기 소유권 되잖아요. 그러면 3번 지분에 부동산 공유 지분에 전환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로를 쳐요. 가처분 줄 쳐놔요. 그러면 우리 공유 지분 전체를 줄 쳐놔봐요.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공유 지분의 가처분 등기는 언제든지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4번에 가압류 줄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 합의지분. 합의지분 줄 쳐놔봐요. 합의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수시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합의지분의 가압류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러면 5번을 봅니다. 가압류 줄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치고 들어갈 수 있죠. 이때 가압류는 뭘까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또. 소유권의 가압류 등기는 주등기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가압류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된다?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 5개 지문 진짜 중요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게 왜 되고 왜 안 되는지를 따져두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있죠?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4번은 뭐와 관련돼서 중요하죠? 문제 4번은. 문제 4번은. 옆에다 써놔요. 29.m 이어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중요한, 무지막지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의미를 잡아놓고, 특히 이제 요게 돼야 이제 우리 등기법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자, 일단은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딱 나왔다. 그러면 봐봐요. 영의권은 머릿속에 싹 잡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 4개 생각하고 안 되는 거. 지분. 그러면 영의권에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 나오다. X. 영의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이렇게 해도 돼. 나머지는 요걸 생각하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처분 권능에는 뭐가 없어요? 부동산 일부는 없어. 나머지는 있다. 그럼 나머지를 요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일부는 개설할 수 없거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일부는 있어 없어? 없어. 뭐야? 전부야. 그러면 자기가 이걸 숙제해서 이제 독해를 해봐요. 자, 작년에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봐봐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등기법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봐봐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을 표시해야 된다. OX. 자, 봐봐요. 또 봐봐. 자, 소유권 일부 이전 일부. 그러면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두 자로 번치면 권리 일부. 권리 일부를 뭔데?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뭘 표시한다? 지분을 표시한다는 거야.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저걸 알면. 그러니까 저걸 알아야 이제 독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저걸 모르면 이제 이것도 독해가 안 돼. 자, 등기명인 3인이 인으로 된 경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해야 한다. OX. 자, 봐봐요.
자, 저걸 머릿속에 박은 사람은 이제 X라고 그러는 거야. X. 뭐야? 그냥 단순하게 머리가 단순한 사람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 몇 인이? 3인이. 몇 인으로 돼서? 2인이. 지분이 변동했죠. 몇 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그러면 지분이 변동했으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라 뭐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이게 변화무쌍의 등기법 자체가. 알면 재밌는데 모르면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꼭 뭐 본인이 못하면서 꼭 선생님이 못하는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 생각. 어떤 사람이 간혹 가다 이렇게 반문하죠. 나는 민법은 잘하는데 등기법이 안 된다.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법하고 등기법.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와서 고향 온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자, 역전 앞에서 담배를 3가지나 피고 왔어요. 아, 거리온 언주 이렇게 하고 오래간만에 오니까 참 벅차더라고요. 딱 도착하니까. 그러면 저 한 보는 사이에 공시법 한 사람 몇 사람 있나요? 한번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뭐 아마 여기에서 3사람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도 몇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봤어. 조금은 봤고 1, 2차 같이 한 사람은 조금은 봤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3사람 정도가 감이 와요. 한 번도 안 봤어. 한 번도. 책까지 온 게 용이에요. 책까지 온 게. 자, 그래서, 자, 4번.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뭐요? 딱 확인을 해두라고. 자, 그러면 5번도 별표 5개짜리야. 출제 경향이 요런 형태예요.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게. 풀어보세요. 자, 안 배운 게 없으니까 자기가 한번 풀어봐요. 자기가 이제 요약집도 찾아봐야 되고, 딱 앉아서. 자, 다 푼 사람은 요약집 찾고 계시고. 자, 풀어보셨어요? 자, 등기 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옳은 겁니다. 자, 연습은 자기가 스스로 해요. 옳은 거 그러면 X면 그러면 X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하나씩 자기가 어떻게 이제 저하고 키워드가 맞는지 한번 보자고. 자, 1번의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의해서 무효가 된 잘라봐요. 무효가 된. 그래서 담보가등기라도 여기 줄잖아요. 담보가등기가 중심키네요. 그러면 담보가등기를 두 자로 원잡아요. 그 밑에 권리야. 이게 권리야. 권리. 자, 권리도 그러면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기 전이야 후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나왔죠.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럼 툭 치면 뭐예요? 유효하다. 자, 지금부터 등기법 하는 거예요, 이제. 짜릿짜릿해요, 이제. 문제풀이 한번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2번 갑니다. 자, 건물 멸실로 무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잘라봐요.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 밑에 그 안에서 뭘 담고 있는지를 자기가 분석해야 돼.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요? 이걸 표제부를 담고 있다는 거야.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제3자가 있든 없든 무효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끝에 가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무슨 등기예요? 무효등기 이용과 관련된 문제네.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이용할 수 없다. 권리의 등기라도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자, 그러면 3번입니다.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어리 매수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등기 부동산이 키워드야. 그러면 이미 등기가 돼버렸어? 안 돼버렸어? 돼버렸어. 그래서 등기가 돼버렸잖아. 미등기 부동산은 전전매매에서 최종 양수인이 등기해버려서 이게 무슨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야. 우리 판례는 모두 생략등기를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득침은 유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무효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월 부동산을 정리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라봐요. 거기까지가 이제 주문이야. 자, 전자예요. 이게 바로 언익행위야. 언익행위. 언익행위는 단서교정, 효력교정. 단서교정, 특징은 유효다. 근데 무효라고 그랬죠. 자, 5번 갑니다. 5번은 토지거래가구역 줄쳐놓으세요. 토지거래가구역. 자, 5번 지문은 토지거래가구역 줄쳐놨어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생략등기가 보여요? 중간생략등기. 그럼 토지거래가구역과 중간생략등기가 만났다. 단서교정, 효력교정. 효력교정, 특징은 유효다. 그렇죠. 5개 지문이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인데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요걸 그냥 막 풀지 말고 자기가 자꾸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제부터 등기법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라고. 그래서 좀 안 와도 되는데 여기 봐봐요. 그래서 아마 8월 27일 날 일요일 날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그래서 6시까지 원샷 원킬로 한번 특강을 한번 쫙 갈까 생각 중입니다. 8월 27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래서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등기는 한번 쫙 잡아줘야 돼.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8월 27일 겁니다. 아마 그때 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한번 예정을 계시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확정되면 이제 8월 27일 날 거짓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잡고. 자, 6번입니다. 한 번 더 풀어볼래요? 6번. 6번도 참 5개 지문이 진짜 기출문제는 명지문이야. 진짜 깔끔해요. 자, 됐어요? 자,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자, 1번 봅니다. 자, 1번은 여기 자기가 테스트 해봐야 돼요. 여기 뭐라죠? 더 접수식이라고 했는다. 저장된 때, 효력식이, 접수한 때, 완료식이, 합한 때. 그럼 갑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발생한다. 저장될 때 발생한다. 줄 쳐놔봐요. 저장될 때가 무슨 시기인데? 접수 시기. 그러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한테? 접수한테. 근데 봐봐요. 요거는 이제 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봐봐요.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을 한번 봐봐요. 효력 시기가 접수한 때잖아.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실력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접수 시점이 어딘데? 저장한 때, 여기 접수 시기가 저장될 때잖아.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저장될 때가 뭔데? 접수 시기. 효력 시기가 뭔데? 접수한 때. 그러니까 요 1번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접수 시기와 효력 시기의 관계가 바로 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벌써 저번에 2달 전에 벌써 질문한 사람이 여기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요게 이해가 안 된다고 앉아 계셔. 3달 전이네, 3달.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요 관계를 딱 설명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번 볼 때는 이제 안 헷갈리거든. 그러면 접수 시기는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결합한 때. 효력 시기가 접수한 때면 접시 시기가 못할 때죠? 저장된 때. 그럼 요 관계를 나타내는 거네. 그럼 다시 봐봐요. 1번.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발생한다. 저장될 때가 무슨 시기인데? 접수한 때잖아. 그렇죠? 그럼 1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2번 지문은 여기 봐봐. 여기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뭐예요? 건물. 요거는 토지, 대지권이죠. 그럼 봐봐. 집합 건물로 등기해서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되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따로 분리처분이 따로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건물에 등기하면 대지에도 미친다. 1번 한번 볼까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혼인신고했네.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서 뭐다? 효력이 있다. 건물에 등기하면 따로 토지에도 미친다. 그러면 건물에 따로, 그러면 토지에 따로 미치지 않도록 해놓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 그러면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봐요. 건해, 직구. 이렇게 벌써 머릿속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 그래서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 직구. 이렇게.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등기는 건표신주. 딱 외우라고, 건표신주.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딱 잡으라고요. 그러면 이번은 맞네요. 좀 알고 풀어, 알고. 이해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원래는 한 시간에 문제를 몇 문제 푸는 게 딱 정상이냐면 6문제에서 7문제 푸는 게 딱 정상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는 이제 15문제 풀면 이거는 머리에 가부하가 생겨요. 한 시간에 다 설명하려면 6에서 7개 정도를 설명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3번 아까 했던 거네. 읽어봐요.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에 관한 순위는 읽어봐요.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네요. 자, 3번 지문 봐봐요. 3번 지문이 무지막지 차서 출제돼. 이렇게도 변형되고 저렇게도 변형되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잡아봐요. 4번. 자, 선부연 설명하고 쓸 필요도 없이 잡아봐요. 자꾸 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 등기법은. 다 써놨어. 어디에 써놨어요? 요약집에다 다 썼어요. 그런데 밥만 먹으면 맨날 써요. 자, 이해를 해봐. 이해. 자, 눈으로 확인도 하고 자, 확인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제,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 기한, 가압류. 가압류는 처분 제한 등기죠. 자, 가등기, 기한이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을 건다는 거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순위 보전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요거는 봐봐. 가등기한 가압류. 가압류는 처분 제한이거든. 어한도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 두 개를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읽어봐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같은 말이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이죠. 요거는 뭐다? 가등기 자체의 가압류거든. 그러면 요걸 한자로 번지면 상. 요거는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뭐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 그 다음에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때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요때도 부기 등기. 요때도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한 가압류. 안 돼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가압류야, 본등기야? 본등기죠. 본등기.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하는 거야. 이게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야. 예약 완결건은 무슨 건? 형성건. 그러니까 가압류로 나왔는지 본등기로 나왔는지 이것도 구분을 안 하고 대충 하니까 대충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 이제 77일 남았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대충 안 하거든. 이제 또 뭐, 그전에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자기가 마음을 안 쓰니까 등기법에 마음을 안 줘요. 그러니까 보면 등기가 들어오지 않거든. 지금 이제 마음을 주니까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서둘러도 등기법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 뭘 자꾸 찔러주는 거야?
지적만 계속하고 등기법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등기의 분류라든지 등기의 양식적 기초를 자꾸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여요. 이제 안 보였던 게. 이거 봐. 가등기에 기한 가압류, 가등기에 의한 가압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다 달라요. 그럼 요거는 같죠. 그렇죠? 기한은 의한은. 그러면 요렇게 가등기에 기한 가압류와 가등기에 의한 가압류는 등기를 신청한 몇 조로 각하한다? 29조 2호.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럼 4번을 잘 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자기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요. 자, 따져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잘랐죠? 가등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앞에는 이제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는 줄라봐요. 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한자로 건지만 가등기 상이잖아. 그러면 가등기 상에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다. 그러죠. 정답은 몇 번? 4번. 그럼 하나 더 이제 실력이 붙은 사람 한번 봐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잘라봤어요. 지금 전자 잘랐어요? 예, 앞에를 해석해 봅시다. 자,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자, 이전 동그라미 채청이야, 물청이야? 물청이면 가등기가 안 되지. 그죠?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물청, 채청.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다, 물청이다. 채청은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다. 만약 이전이 아니라 말소가 나온다면 그때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물청이니까. 그러면 이제 또다시 따져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주등기야, 부등기야? 주등기. 그러면 읽어봐.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거야.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은 X죠. 5번 갑니다. 자, 등기권리 적법 추정은 등기원인 줄 잘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빼대 추정력과 관련돼서 뭐라고 그래서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포인트는 등기원인. 그러면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벌써 공부된 사람 등기원인 탁 치면 끝으로 간다.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요 지문도 볼 게 없어. 이것도 연습하기 참 좋은 문제.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기출문제들이 참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서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돼, 안 돼? 안 돼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돼, 안 돼? 네,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돼요. 이거는 뭐예요? 가등기 상이야.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압류는 직권만소 대상이다. 어때? X. 그게 정률 2.5점짜리잖아. 상이 나오면 다 직권만소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가등기 겸 본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건치면 여기 있네.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안 돼. 가등기는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등기 된 집도. 그러면 여기는 A에 대한 간단한 관점을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 상의 처분자. 여기 이제 요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 여기까지 딱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러면 7번 한번 풀어봐요. 자, 7번. 7번도 이제 제대로 풀어보라고. 이거는 작년에 민법에서 출제해서 올해 등기법에서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7번 제대로 풀어보라고.
자, 1번은 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문제 7번은 요 정도는 기본이. 그래서 요건 이제 내공을 쌓아놓는 거다.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등기 강제. 등기 강제가 몇 개예요? 3개죠.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자, 명의신탁 3년. 자, 특별조치법의 주요 글자는 몇 개? 5개. 그죠? 읽어봐요. 중간, 그 다음에 모두, 그 다음에 거민,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를 강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뭐다? 이전 등기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어디에 규정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그럼 1번 가볼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여기서 나오네. 미등기 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BC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에 관한 합의 동그라미.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 생략 등기를 뭐로 보고 있다? 우리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죠. 무슨 규정으로? 단서 규정으로. 그죠? 그럼 요 사법상 합의가 뭐예요? 합의. 이게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이 소리야. 합의라는 게. 뭐의 관계에 부합한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럼 요 1번 지문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특별조치법.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럼 또 하나 봐봐요. 중간 생략 등기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접근해야 돼? 등기가 이미 끝난 건지, 이미 된 경우인지, 그 다음에 뭐야? 등기를 청구한 경우인지를 이걸 나눠봐야 돼요. 청구한 경우를 나눠봐야 돼요. 등기가 이미 끝났다 뭐예요? 유효. 등기를 청구하면 원칙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죠. 왜 무효입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뭐하다? 유효하다. 이제 지금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막 글씨를 걸려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 B, C. 그럼 나가죠. 합의가 있어요. 직접 청구. 합의가 없으면 대의 청구. 여기는 단절되면 대의 청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단서 규정, 효력 규정. 무효.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잡혀 있어야 돼. 제대로 푸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1번은 해결됐죠? 2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 하나로서 시 등기 신청 시 매매계약의 일정한 관청에 뭘 받도록? 범인을 받도록. 여기 봐봐요. 뭘 받도록? 범인을 받도록. 특별조치법은 무슨 계약서를 두고 있다? 범인계약서. 자, 3번은 A, B, C 3인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한 경우 합의를 했대. 그러면 C는 A에 대해서 읽어. 직접 X 토지를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4번에 A와 C 사이에 적법한 등기로 인해서 A로부터 직접 C 앞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잘라봐요. 등기가 이미 됐죠? 그러면 등기가 이미 됐으면 여기 봐봐. 이거입니다. 이미 끝나버려서 그러면 이제 그걸 치고 들어가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만서를 읽어봐. 청구할 수 없다. 왜? 이미 끝났으면 유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4번 지문에서 포인트를 잡을 거는 이미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끝에 가서 만서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4번에 X토지의 토지 거래 허가 고행 내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합의가 있든 없든 효력이 없다. 그래서 끝에 가니까 효력이 있다. 틀렸죠.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좀 제대로 풀라고. 제대로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숙제가 가죠.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등기 강제. 부동산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 자, 표제부는 그러면 몇 개월? 1개월. 갖고 올거는 60일. 갖고 올거는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3년. 중간, 모두, 거민,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완전 잡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읽어봐요. 무효. A는 사법상 합의는 뭐예요? 그럼 판례는 완화해지고 있죠.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합의를 단절되면 대의 청구. 자,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만났다. 효력규정, 단서규정, 효력규정,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 1번부터 7번까지
계속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반복으로 풀어봐. 그럼 문제가 지문이 응용된다고. 자, 뒷장 한번 넘겨봐요. 128페이지. 자, 문제 8번 있어요? 네, 문제 8번, 요거는 삭제예요. 안 풀어도 돼. 그래서 중복등기는 올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법무사에서도 요즘 중복등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공인중개사에서 한번, 사고 한번 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항의가 들어가서 안 나올 거예요. 중복등기는.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만 계속적으로 이해하면서 반복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